8화에서는 한민증권이 공적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까지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는데요. 당연히 받아낼 거라 생각했던 강필범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국가 부도위기 사태로 한민증권에서 판매한 펀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90%에 달했는데요. 이에 가입한 고객들이 지점에 몰려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사람이 바로 홍금보의 룸메이트인 김미숙이었죠. 그는 딸과 함께할 집이 필요했기에 판매에 온 힘을 다해서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그 결과 지점에서 1등을 하며 모두에게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이 독이 든 성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1등이라는 성과에 기뻐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홍금보 부모도 이 상품에 가입했던 것이죠. 국가 부도 사태를 접한 그는 지점에 상품을 반품하러 찾아갔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은 채 망연자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생 통닭집을 운영하며 모은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진목은 자신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탈락한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요. 자신들이 회계장부를 완벽하게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심사 탈락에 의문을 품은 방 과장은 신정우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는데요. 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이 모든 게 홍금보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홍금보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찾아와 진짜 원본을 줬다는 것이죠. 이 또한 신정우의 계략이었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홍금보가 또 다른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주차장에 달려온 홍금보가 전달해준 서류 봉투 하단에 접은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정우는 홍금보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 정의감을 역으로 이용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방진목과 홍금보 사이를 이간질시켜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한민증권이 부도날 것을 예상했고 이때 자신들이 한민증권에 작업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신정우 계획대로 한민증권을 사지로 모는 홍금보에게 신뢰를 잃은 방진목이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같은 배를 탈 일은 없다는 것이죠. 방진목은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냐며 소리치는데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홍금보에게 분노했죠. 그동안 잠깐이나마 흔들렸던 방진목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보는 자신은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회계를 조작해 국가지원금을 타려는 건 강필범 회장의 주머니만을 채워주는 거 아니냐며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하지만 방진목 입장에서는 수천 명의 동료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배신자에 불과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했지만 결과는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한민증권은 인원 감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무려 40%라는 것이죠. 여기에 신정우는 기업 사냥꾼인 DK벤처스의 자신의 파트너를 한민증권으로 불러들이는 듯 보입니다. 본격적인 기업 사냥이 시작된 거죠. 사실 강필범 회장이 비자금만 만들지 않았어도 오늘의 한민증권이 이렇게 위기에 놓이지는 않았을 텐데요. 결국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강필범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어수선하기만 한데요. 40% 인원 감축이라면 현재 인원에서 절반이 잘려나가야 하는 상황이죠. 드디어 수습 기간이 끝난 강노라의 정체도 밝혀진 듯 보입니다. 그는 룸메이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않은 걸 사과하는데요. 하지만 누구도 아버지가 누군지 물어본 적 없기에 말하지 않은 것일 뿐 모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죠. 고복희는 이 상황에서 사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게 홍장미라며 너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고복희는 지인으로부터 홍장미는 외동이 아닌 언니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게다가 인천에서 통닭집을 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내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외의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졌죠. 부모님과 함께 찍은 대학 졸업사진을 본 것인데요. 그것도 무려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과 현재 증권감독관으로 근무한다는 사실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홍장미가 서울대 출신이라니 자신과는 완전히 급이 달랐던 거죠. 고복희는 이 사실을 송주란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송주란에게서 자신 오빠로부터 홍장미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미안해하며 함구하기로 하죠. 그러나 송주란에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예고편 영상에서 송주란 앞에 서 있는 고복희와 홍금보의 모습이 보입니다. 송주란 또한 홍장미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진목의 사진을 본 후 그가 홍금보와 무척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봉달수로부터 알버도를 구해준 인물이 홍금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 회차까지는 그가 홍장미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민증권 근처에 방문한 봉달수가 자신을 지나쳐가는 홍장미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구하에서는 그가 한민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이죠. 결국 알버도와 홍장미가 한 팀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복희는 홍금보가 증권감독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제서야 지금까지의 그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죠. 홍금보는 고복희가 통장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 방해 공작을 벌여왔었는데요.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고복희 입장에서는 홍금보가 자신의 은인인 거죠. 이전 회차에서 비자금을 인출하려던 여직원이 죽은 채 발견된 사실을 알기에 더 소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구하에서는 나이나 학력, 직업까지 모든 부분에서 자신보다 우위로 느껴지는 홍금보에게 적극 협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잠입했는지 그 이유부터 밝혀야겠죠. 고복희는 비자금 리스트 파일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과연 그 파일이 소각장에서 태워진 게 맞을까요? 그건 너무 허무하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파일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스티커로 인해 현재 소각될 위기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봄은 고복희의 방에서 스티커가 붙어 있는 파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스티커는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죠. 거실에 놓여진 철진한 잡지 속에 끼워진 파일을 김미숙이 치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를 김봄이 발견하며 갖고 싶다고 해서 봄이가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김미숙이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한 것도 잡지였지 스티커가 붙은 파일은 아니었죠. 특히 김봄과 홍금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김봄이 비밀을 하나 더 알려주겠다며 그 파일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편 영상에서 윤재범은 홍금보에게 더 이상 잠입 수사를 이어가는 건 어렵다며 철수를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홍금보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드디어 파일을 입수했다며 흥분했죠. 정황상으로 보아 방진목이 줬을 확률보다는 고복희가 가지고 있던 파일을 발견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 하나 구하에서는 홍금보가 신정우가 한민증권에 입사한 이유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노라가 강필범의 딸이라는 걸 알고 신정우의 그동안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의 신정우라면 절대 강노라와 선을 볼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정우의 행동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는 윤재범에게 신정우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하고 그들의 목적이 한민증권을 사냥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나마 신정우가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또한 자신을 이용한 것임을 알고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홍금보의 심정은 어떨까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일 것 같은데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화에서는 신정우의 배신을 알게 된 홍금보가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